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원이 어제 미국의 제54대 하우스 스피커 하원 의장이 됐습니다. 지금 45살, 1869년 이후에 가장 젊은 의장이 됐습니다. 미국의 정치 제도 안에서 대통령 승계 순위 2위입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자리고 의회를 대표하고 의정을 관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의 리더십이 미국 정치의 안건을 제안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을 룰러서 인준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적인 태도에 따라서 연방 예산 지출이라든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셜 시큐리티, 인컴 텍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안건들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폴 라이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근년에 의회의 그 분열과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었는데 공화당 내 하드라이너들, 소수의 보수 세력들이 이제 강력한 힘을 키워왔기 때문이죠. 결국 이들의 그 강력한 보수의 의지 때문에 존 배너 의장이 사임을 결심하게 됐고 이제 후임자를 물색하게 되면서 폴 라이언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소수 그 보수계의 지지 없이는 내가 의장직을 맡지 않겠다 하는 고집을 처음에는 굽히지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정치적인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이 하드라이너들의 지지를 받고 어제 236표 찬성으로 의장직에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어제 폴 라이언이 의사봉을 건네받으면서 이제 첫 연설을 했는데 그 첫 일성이 House is broken, 의회가 깨졌다, 이렇게 현실을 인식하는 그런 말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정치권의 우려는 새 의장이 등장하는 의회가 앞길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제 닥칠 문제들은 민주당, 공화당 간의 그 대결, 이념적인 대결, 현실적인 이견,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문제는 공화당 내부의 그 하드라이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이 소수의 보수계 의원들이 계속해서 하는 태도는 이제 대결 불사, 그리고 타협에 매우 인색한 것,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은 그의 대담한 비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도 역시 심각한 그 내부의 분열과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끌려다니게 될 것인가, 그런 의문입니다. 이 폴 라이언이 이제 솔직하자 의회가 깨졌다 하는 말을 전제를 했습니다만은 이어서 이제 화해적인 어법으로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우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전제를 하면서 명확하게 이견을 직시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우리는 미국의 아이디어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의 믿음을 강력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폴 라이언 1998년도에 28살 때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7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큰 권력을 가진 세입위원장을 이제 역임했고 2012년도 대선 때 밀 럼니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실력이라든가 또 의회 내의 인간관계는 매우 좋은 그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의회의 현재 그 상황에서 의장직 후보 1순위로 이 사람이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폴 라이언의 정견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과는 아주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연방 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하자 하는 것은 뭐 일반 보수계들이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지만은 메디케어를 바우처 프로그램을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의 선택권을 주자. 일정 금액을 메디케어 펀드에서 받아서 개인이 알아서 의료 혜택을 받아라. 그런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경우에는 프라이버타이징 하자, 사유화하자 하는 얘기 이제 참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돈을 받아서 증시에 가든지 또 다른 데 투자를 하든지 노후 자금을 자유롭게 자기가 알아서 투자를 해서 더 증식시킬 수 있으면 증식을 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인컴 텍스를 없애자.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해왔는데 민주당 측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민주당 총무인 낸시 펠로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그 전에 8천억 달러의 메디케어에서 그 기금을 깎자 하는 얘기를 했고 부자에게도 감세 조치를 하자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메디케어를 바우처링 하자고 그랬고 소셜 시큐리티를 사유화하자고 그랬고 그러면 이게 종잣돈인데 증시에 투자했다가 증시가 몰락하면은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냐. 전 은퇴자, 전 노인들이 다 굶으라는 얘기냐. 그런 반문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국가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일 폴 라이언이 아직도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마 한참 토론을 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 폴 라이언이 독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연전에 이 사람이 조지타운 대학에서 가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카톨릭 대학이죠. 그 안에 있는 사제단이 이 사람한테 공박을 했습니다. 캐톨릭에서 누가 부자 편만 들라고 가르쳤느냐 하고 질문을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귀하의 예산서에 대해서 우리 사제단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그가 한동안 공경에 빠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새 의장의 이념적인 배경은 전통적인 보수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산 지출을 줄이고 복지 예산도 줄이고 기업 보호를 우선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지만은 그의 의정 활동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그 아이디어는 공화당 내 극보수 그룹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의 정치적인 역량이 얼마나 발휘될 것인가, 당내 이견을 잘 잠재우고 민주당과의 이견도 잘 타협을 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테스트의 그 질문입니다. 이 새 예산안을 잘 처리하고 홀가름하게 자리를 떠난 존 베너 의장, 어제 고별사를 하면서 아무런 후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퇴장을 했는데, 존 베너가 이제 고별 연설 전에 아주 티슈 박스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울기 잘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아주 울 준비를 미리 하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존 베너가 티슈 박스를 이렇게 손에 들자 의원들이 전원 기립 박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고별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헬라인 뉴스입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이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새 예산안은 800억 달러의 지출을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원이 어제 제54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당내 보수 파워의 이견을 좁히고 의정을 정상화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는 45살, 의정활동 17년째 밋 람니 대선 시에 부통령 후보를 역임했었습니다. 미 해군 전폭기들이 러시아 전투기를 요격 비행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항모 라널드 레건에 가깝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러시아의 스파이 행위를 비난해 왔습니다. 이란이 미국 시민을 또 체포 억류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미국과 이란의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역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란계 미국인이 체포된 네 번째 인물입니다. 펜타곤은 미군의 이라크 전투 행위를 시인했습니다. 최근에 인질 구출 작전 중에 미국 특수부대 요원이 전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내 전투 행위 종식을 선언했었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방송 토론의 형식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의 대리인들이
공화당 본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한 자녀 출산 정책을 바꿨습니다. 장장 35년 동안 계속되어 온 국가의 가족 계획 정책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2명까지 자녀를 둘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하이웨이 53번의 연장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레이크 카운티는 현 레이쿡에서 끝나는 이 도로를 그레이스 레이크까지 연장하는 안을 다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비는 26억 달러입니다. 미시간호의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미시간호의 수위는 지난 7년 동안 평균치 이하였습니다. 이 수위는 최소한도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태평양상의 엘니뇨 현상으로 금년도 시카고의 겨울은 눈비가 덜 내리고 기온도 온난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수고키 옐로라인 오늘 재개통이 됐습니다. 옐로라인은 집안 붕괴로 지난 5개월 동안 폐쇄되어 왔었습니다. 그동안 당국은 매일 7,000명의 승객을 버스로 날랐습니다. 다음 주에 기온이 다소 올라갑니다. 오늘 맑고 최고 57도, 내일 흐리고 비 53도, 주일,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맑겠습니다. 주일의 최고는 66, 월요일 70, 화요일 71도입니다.